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가지고 오늘 할 건데 오늘은 첫날이고 수학 하에 있는 거 할 거라서 단원이 두 개예요. 7단원, 8단원 한꺼번에 다 묶어놨거든요. 경우의 수, 순열이랑 조합까지 있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할 거고 예제 문제는 필요한 것만 몇 개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쁘게 진행을 할 텐데 이거 뭐 다 한 번씩 했던 거고 혹시나 싶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몰랐던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아는 게 나왔으면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하 단원에 보시면 이렇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인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요.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기술로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툴은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이야기를 먼저 짧게 좀 하고 가자면 합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설명이 오히려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해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는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 뭐랄까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 뭐 1번 메뉴도 있고 2번 메뉴도 있고 3번 메뉴도 있어. B라는 식당에도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4번 메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두 식당 중에 하나 골라서 점심 먹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식당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골라서 내가 점심밥 한 끼를 먹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예요. 그 3가지와 4가지를 더해서 7가지다 라고 만들겠다는 거야.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 좀 다르게 내가 여기서 점심 먹을 거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끼니의 종류는 몇 가지 있냐면 3가지랑 4가지를 곱해서 총 12가지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3이랑 4를 더했고 두 번째는 3이랑 4를 곱했는데 그 더한 것과 곱한 것을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얘네 둘을 더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밥을 먹으면 이거 4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곱하는 건 언제라고 했냐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표현했거든. 다시 말해서 이거 점심 먹고 이거 저녁 먹을 거야. 뭐 동시에 점심과 저녁을 먹는 건 아니지만 요 끼니를 먹을 거라고 작정하고 순차적으로 즉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끼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거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3이랑 4를 곱한다는 거거든요. 약간 헷갈리잖아.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동시에 일어나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를 설명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더하는 거야. 이거 3개 중에 하나, 이거 4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먹을 거니까 그냥 3 더하기 4라는 건 됐고 3이랑 4를 곱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내가 점심으로 A라는 식당에 가서 1번 메뉴를 먹을 수도 있고 2번 메뉴를 먹을 수도 있고 3번 메뉴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경우 각각마다 저녁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게 B 식당에 1, 2, 3, 4를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 수형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거든요.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툴인데 내가 A에서 1번 메뉴를 먹었을 때 저녁 메뉴로 B 식당에 가서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2번 메뉴를 먹어도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3번 메뉴를 먹어도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실제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4가지 또는 이거 4가지 또는 이거 4가지이기 때문에 4랑 4를 더해서 12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4랑 4 똑같은 숫자 3개를 더한다며 똑같은 숫자를 여러 개 더하겠다는 건 사실은 곱셈 하는 거잖아. 그죠? 4 더하기 4 더하기 4라는 걸 그냥 3 곱하기 4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이랑 4를 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거 뒤에도 4가 오고 이거 뒤에도 4가 오고 이거 뒤에도 똑같이 4가 올 거니까 똑같은 숫자 4를 더해 그렇다면 3 곱하기 4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내가 점심으로 어떤 메뉴를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의 종류가 4가지라고 딱 정해져 있어.
똑같다는 거야. 내가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내가 점심으로 1번 메뉴 먹었다고 칠 거야. 점심으로 1번 메뉴 먹었다고 치고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다 똑같으면 하나 딱 정해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똑같은 숫자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1번 메뉴 먹었다고 치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4가지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4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4지. 인데 그 3 곱하기 4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똑같은 숫자 다 더하는 거니까 그냥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래서 3 곱하기 4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다 4인 거 알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 미리 정해놓고 요 경우의 수 먼저 센 다음에 곱하기 3 할 거야. 그래서 4랑 3을 곱해서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되겠죠? 그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A에서 2번 메뉴를 먹었다고 치면 짝수를 먹었다고 쳐. 그러면 저녁으로도 짝수만 먹을 거야. 이렇게 조건이 갈리면 점심 메뉴로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점심에 내가 1번이나 3번을 먹었으면 저녁으로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거든? 그런데 점심으로 2번을 먹었으면 그럼 이때는 4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번이나 4번밖에 먹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오면 2번하고 4번만 먹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 말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어쩌라고? 다 따로 구해서 다 더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분류한다고?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이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세요. 뭐 합의 법칙을 이용하시든 곱의 법칙을 이용하시든 따로따로 해서 다시 다 더하겠다 그런 소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것이 뻔하면 하나 정해놓고 경우의 수 세시면 되고 해서 곱하기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르다면 다 분류해서 더한다 라는 소리고요. 지금 방금 말한 거 이게 이제 여러분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 줄만에 안 끝나. 뭐 곱하기 뭐 해서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뭐고 이런 경우에 뭐고 이런 경우에 뭐고 이거 다 따로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분류해서 따로따로 세야 한다는 거야. 뭔가 머리를 잘 쓰면 한 줄만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별표 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별표 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어려운 문제라는 건 한 줄만에 안 끝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대신에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간편해질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예제로 뭐가 나오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그래서 뭐 합이 6인 경우를 세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가 2개거든? 그럼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6은 너무 심한가? 6 이하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6 이하인 경우를 세보세요. 그러면 분류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도 있고 두 번째 주사위도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주사위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줄만에는 안 끝날 거니까 분류를 해서 셀 건데 얘는 첫 번째 주사위가 누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분류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 3, 4, 5, 6도 나올 수 있는데 6은 어차피 없긴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건 합이 6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1에서부터 5까지 가능하고요. 얘는 1에서부터 4까지 돼요. 얘는 1에서부터 3까지 돼요.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되고 얘는 1 하나 되고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 5개, 4개, 3개, 2개, 하나 그래서 15가지 경우다. 이렇게 셀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한 거라고?
첫 번째 주사위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세서 그냥 더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또 다르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합이 6 이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정말로 합이 6인 경우,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1, 5도 있고 2, 4도 있고 3, 3도 있고 4, 2도 있고 5, 1도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있어요. 합이 5인 경우는 1, 4도 있고 2, 3이랑 3, 2랑 4, 1이야. 이렇게 4가지 있어요. 얘도 1, 3, 2, 2, 3, 1 3가지 있고 얘 2가지 있고 얘 1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또 15가지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먼저 꽂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약간 불편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문제 예제 풀면서 제가 엉뚱하게 푸는 것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혹시 그런 방향으로 빠져들었다면 좀 뭐 끝까지 밀어붙여 보든가 아니면 너무 고생스럽겠다 싶으면 기준이 되는 점, 분류의 기준이 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가 누군지 혹은 합의 값이 얼마인지로 분류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역시나 기본은 더하는 거, 더하는 숫자가 똑같다면 곱하기로 처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기술로 나오는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얘는 기호가 누구였냐면 대문자 P였어요. N, PR 이렇게 생긴 거였고 말로 해보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라는 게 꽤 중요한데 요거는 당장 여기서보다 이제 내일 요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어쨌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했던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지. N개가 있고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몇 개 있냐면 R개 있는 거야. 줄을 서는 게 R개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R개 있는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몇 명 와서 줄 설 수 있냐면 N개 중에 하나가 와서 줄을 설 수 있어요. 여기 N개가 와서 줄을 설 수 있다고. 그럼 요 녀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오든지 간에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아무나 왔다고 치고 경우수 센 다음에 n을 곱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냥 n이라고 쓴 거예요. n개 중에 하나 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그럼 얘가 n이면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앞에 누가 한 명 섰으니까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애들이 와서 줄 설 수 있고 그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가 줄 선다는 이야기고요. 그 뒤에는 또 나머지 애들 n-2개 중에 하나가 와서 줄을 설 거예요. 그래서 총 R개가 줄을 선다라고 했으니까 n부터 출발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올 거냐면 n-r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오게 될 거다예요. 그죠? 약간 복잡하게 생긴 숫자여서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뭘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거든. n-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n-0, n-1, n-2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에서 r-1을 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n-r 더하기 1로 바뀌게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r개라는 거. n에서부터 출발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는 거야. 그게 npr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녀석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요게 실제로 산수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8p3 이러면 서로 다른 8개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8에서부터 숫자를 3개 곱해서 8, 7, 6 이렇게 계산하신다고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게 8p3 이런 녀석의 값이다. 그런 소리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8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는 거야 인데 요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산수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땡땡땡이 들어가거든요. R이란 녀석이
얘처럼 숫자로 나오면 그냥 곱하면 되는데 숫자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즉 뭐 공식 같은 걸 증명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엔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방법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결론을 미리 써드리자면 n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팩토리얼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이게 뭐였냐면 1까지 그냥 싹 다 곱하는 거. n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져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거 한글로 계승 그러는데 이게 한글이 있지만 이 말 잘 안 쓰고요.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건데 얘는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뭐 n-r 지나가지고요. 뭐 계속 작아지는 거야. 해서 1까지 다 곱한 거. 이게 n 팩토리얼이에요. 분모에 누가 있냐면 n-r 팩 있죠.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질 거야. n-r-2 해서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약분된다는 이야기야. 1에서부터 n-r까지 1에서부터 n-r까지 쭉 약분이 다 되면 결국 남는 건 이거랑 똑같은 게 남아요. 이거랑 당연히 똑같이 생긴 게 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얘는 언제 써먹을 거냐면 이거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r이라는 녀석이 숫자로 빵 나오면 그냥 몇 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쭉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r이 미지수로 나오면 땡땡땡이라고 표현해야 돼.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미지수가 된 경우엔 요거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NPR 그러면 요 녀석은 산수할 때 써먹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요 녀석은 어떤 공식을 증명할 때 써먹는 거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 이것도 이제 우리 확통할 때나 보는 거여서 또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그러면 5, 4, 3, 1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어처구니 없지만 1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1이겠죠.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0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다. 이 0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1이랑 똑같아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0 팩토리얼이라고. 그냥 0 팩토리얼은 1이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런 거야. n, p, n 이런 거 생각해 보면 n개 중에 n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라는 말은 다 줄 세울 거야 이런 소리거든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n개 곱하면 1까지 다 곱하게 될 텐데 이걸 이거대로 해보자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n 팩토리얼이에요. 이거 원래 그냥 n팩이거든? 그런데 저 공식대로 써먹자면 0팩분의 n팩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가 1이라는 값이 되어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지만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순열이라는 녀석의 공식 자체는 이건데 그래서 얘를 언제 써먹을 거냐 이게 좀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예제로 좀 가서 보면 뭐 책에 있는 거 그래도 잠깐 보고 갈까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요. 순열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호는 npr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껍게 써 있는 거 실제로 산수할 때는 요 녀석 써먹을 거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녀석을 어디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네요. 여기 그죠? 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NP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공식 하나 나오죠. 요 녀석은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그럴 때 써먹은 녀석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원래 커리큘럼상 여러분 다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그리고 해봐서 알지만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확통해 보면 알겠지만 이 순열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합할 때 얘기하겠지만 조합으로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열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있으니까 하고 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일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자면 별거 아니지만 순열에서는 n이랑 r을 비교해 보면 n이 더 큰 숫자여야 돼요. 8명 중에 3명 줄 세우는 건 가능하지만 8명 중에 10명 줄 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8명밖에 안 되는데 10명 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많이 세워봤자 8명이잖아요. 그래서 R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커도 N까지밖에 안 커진다라는 소리예요. 왼쪽, 오른쪽을 보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커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순열이었고 뭐 예제 중에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뭐 이런 것도 하나씩 볼까요?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뭐 굳이 연필 들고 풀 필요도 없이 그냥 눈으로만 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질 건데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할 거냐면 어차피 한 줄 만에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분류해서 경우를 따로따로 셀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진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나오는 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면 두 번째 주사위가 뭐가 나올지,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면 두 번째 주사위가 뭐가 나올지,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다 그랬으니까 그럼 정말로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당연히 두 번째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게 더 편할 것 같으냐면 첫 번째 거대로 하자면 첫 번째 거라는 건 1번 주사위가 어떤 운이 나왔는지, 그럼 이건 6개로 분류해서 세야 되거든요. 경우수를 6개 세야 돼요. 첫 번째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방법대로 하자면 합이 4인 경우 세면 되고 합이 8인 경우 세면 되고 합이 12인 경우 세면 되거든요. 심지어 뭐 합이 12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6이랑 6인 거. 그죠? 합이 4의 배수다. 그러니까 4랑 8이랑 12로 분류해서 세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세느냐에 따라서 조금 간단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합이 4인 거랑 합이 8인 거랑 합이 12인 경우는 당연히 서로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합이 4 되면 합이 8은 될 수 없잖아. 합이 8이 되면 합이 12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되더라.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757번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대.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 세보세요거든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정말로. 그런데 얘도 이런 생각하는 거지. x가 0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8까지 갈 수 있네요. 그죠? x가 0에서 8까지 값을 갖는 동안에 y랑 z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다 손으로 세야 돼요. 근데 셀 때 x를 기준으로 세는 것보다 y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y 앞에 개수가 더 크니까.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0하고 1하고 2하고 3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얘는 0에서 8까지 됐는데 얘는 0에서 3까지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개수가 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y를 먼저 잡아놓고 그거 가지고 x랑 z의 개수를 세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각각은 구해서 더해보시면 될 거고. 이런 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고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 구하래. 그러면 자릿수가 3개인데 여기 100의 자리, 여기 10의 자리, 여기 1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 소수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2하고 3하고 5하고 7이잖아요.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갈 거다라는 소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래. 3이랑 6이랑 9예요.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홀수다. 그랬으니까 1, 3, 5, 7, 9죠. 그래서 경우수 세세요.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5야.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4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것도 굳이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이런 거라고. 맨 앞자리에 2가 오든 3이 오든 5가 오든 7이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맨 앞에 2가 왔다고 치고 경우의 수 다 센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야. 누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경우의 수 똑같으니까 2 왔다고 치고 2라고 박아놓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야. 가서 보면 10의 자리에도 3이랑 6이랑 9가 올 수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오든 상관없잖아요. 1의 자리에 오는 건 얘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왔다고 치고 곱하기 3 할 거라고. 누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하나 박아 놓을 거라고요. 그 다음 누구야? 1, 3, 5, 7, 9니까 여기에 5가지 경우 아무거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5다. 이렇게 세는 거라고요. 그죠? 약수의 개수는 이건 그냥 공식 같은 거여서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약수의 개수를 세는 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는 거다. 그죠? 왜 그렇게 생겼었는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48이라는 건 인수분 해보면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거야. 약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들 중에 몇 개를 꺼내가지고 곱하면 즉 2라는 카드는 4장이 있고 3이라는 카드는 1장이 있어. 얘네들 중에 몇 개씩 꺼내서 곱하면 그게 그냥 약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라는 소인수를 쓰는 경우가 0에서부터 4까지 총 5가지가 있다는 거야. 3이라는 소인수를 쓰는 경우도 쓸 수 있는 경우도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되더라 라는 소리야. 이게 왜 여기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숫자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는 2는 2 나름대로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4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라는 소인수 자체가 경우가 5가지가 있다고. 3이라는 녀석은 경우가 2가지 있다고. 안 쓰거나 한 장 쓰거나. 5라는 녀석은 안 쓰거나 한 장 쓰거나 2장 쓰거나예요.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 5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약수의 개수를 셀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이 각각의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는 이유는 역시나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768번은 보시면 네 사람이 각자 책 한 권씩을 가지고 와서 바꿔 읽을 건데 바꿔 읽을 거니까 자기 건 읽지 말아야겠죠? 이거 비슷한 녀석으로 모자 쓰고 와서 벗어놓고 가는 문제 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인데 이 문제는 맨날 4명이거든요. 5명이 되면 너무 문제가 장황해지고요. 3명은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A, B, C, D라는 사람이 각자 가져온 책을 소문자 A, B, C, D라고 볼 거야.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세볼 텐데 기본적으로는 수용도를 그려서 그릴 생각을 일단 하시면 돼요. 그런데 봐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수용도를 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책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B라는 책을 가져갈 수도 있고 C라는 책을 가져갈 수도 있고 D라는 책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A가 이거 가져가든 이거 가져가든 이거 가져가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 를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럼 얘 B 가져갔다고 딱 못 박아놓고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라면. 만약에 다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다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된다고요. 그죠? 얘가 이거 가져가든 이거 가져가든 이거 가져가든 경우의 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을 해봐요. 뭐 우린 푸는 거니까 그냥 다 찾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A가 B를 가져갔다고 치면 그 다음 B라는 녀석이 책을 가져가려고 딱 와보니 자기 건 없잖아요. A, C 남았는데 얘는 아무거나 다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A 가져가도 되고 C를 가져가도 되고 D를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럼 얘가 A를 가져갔대. 얘가 B 가져가고 A 가져갔으면 C, D가 남았을 테니까 얘는 D를 얘는 C를 이렇게 가져가게 될 거고요. B, C네. 그럼 A, D가 남았잖아요.
자기 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경우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B, D야. 그럼 A랑 C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밖에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A가 B를 가져간 경우에는 총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A가 C라는 책을 가져간 경우를 또 생각해 보면 그때 B는 자기 책 못 가져가고요. C도 이미 가져가 버렸잖아요. 남는 게 A랑 D예요. 그래서 얘는 A랑 D 이렇게 2가지 책만 가져갈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C로 와보면 얘가 C랑 A를 합해서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B랑 D거든요. 그래서 얘가 D고 얘가 B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엔 C, D인데 남은 게 A랑 B야. 그래서 얘가 A를 가져가면 얘가 B를 가져가면 되고요. 얘가 B를 가져갔대. 그럼 얘가 A를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형들을 찾아도 총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A가 D를 가져갔으면 그때는 A가 역시나 또 A나 C 이렇게 2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B는 못 가져갈 거니까. 그럼 이 경우라면 B, C라는 책이 남았거든요. 얘 C니까 얘 B밖에 안 되고요. 얘 C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겼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2개로 쪼개서 얘가 A 가져가면 B고 얘가 B 가져가면 A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경우가 총 3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경우는 총 9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면 된다. 이게 수용도를 이용한 건데 한 줄 만에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A, B, C, D가 순차적으로 책을 가지고 갈 텐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책을 가져간다고 치면 A가 어떤 책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책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또 A, B가 무엇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C, D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줄 만에 끝나진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분류해서 따로따로 세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셀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고. A라는 녀석이 맨 처음에 가져갈 건데 이 맨 처음에 가져가는 녀석이 B를 가져가는 거랑 C를 가져가는 거랑 D를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보면. 당장 2번째로 B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쳐다보면 경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얘가 당장 얘 걸 가져갔냐 남의 걸 가져갔냐에 따라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달라지긴 할 거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 똑같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가져가는 사람이 무엇을 가져가느냐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용도를 무작정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요. A란 녀석이 이거 3개 가져갈 건데 분류해서 구할 건데 얘가 무엇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해 보시고 같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이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3 해서 답을 찾아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야 하는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고 해설에도 보시면 이거 다 그렸어요. 이거 다 그려서 문제 풀고 있지만 우리는 약간 머리를 써서 어차피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고요. 다음은 돈 지불하는 건데 이거는 뭐 확통엔 잘 안 나오니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유형 7번 확통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보고 가자면 A, B, C, D 도로망이 있는데 승용차 타고 A를 출발해서 B, C 2지역을 모두 다 거친 다음에 D로 갈 거래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거든요. B, C를 모두 다 거친다고 했으니까 경우를 나누어 보면 B랑 C를 이렇게 순서대로 거칠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순서대로 가는 경우랑 요 순서대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서로 다른 경우고요. 겹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서 더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럼 A에서 B 거치고 C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를 세보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2가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경로를 선택하든 이 경로를 선택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다고 치고 곱하기 2 해서 경우의 수를 찾으면 돼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총 3가지 경로 있어요.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는 거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또 두 가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A에서 B 거쳐서 C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는 얘네들을 다 곱해서 총 12가지가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될 거고 밑으로 가는 건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요. C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 있고요. B에서 D로 가는 건 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얘네들 다 곱해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위로 가는 경우의 수가 12가지 있고 이 아래로 가는 방향이 세 가지 있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건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 중에 하나 고르면 얘는 못 고르잖아요. 전체 경우를 세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제 둘이 더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10이랑 3을 더해서 15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나온 777. 이것도 가장 긴데 매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접한 서로 이 다른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건데 뭐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령을 먼저 말하자면 인접해 있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먼저 칠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칠하는 건데 A는 B, C, D랑 다 인접해 있고요. C도 A, B, D랑 다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B는 A, C랑만 인접해 있고 D도 A, C랑만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칠할 때 A나 C에다가 먼저 색을 칠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 소리예요. 인접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A란 영역에다 색을 칠할 건데 지금 색깔이 4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A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A에는 아무렇게나 막 칠해도 돼요. 4가지 중에 원하는 색깔로. 무슨 색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냥 흰색 칠했다고 치고 뒤에 오는 경우 수 센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예요. 여기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데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넷 중에 아무거나 칠했다고 치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된다 그런 소리라고. 그 다음엔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야. 차근차근. A에 칠한 다음에 B에다 그 다음에 칠하려고 보면 B는 A가 흰색을 칠했잖아요. 흰색은 칠할 수 없지. 흰색 외에 나머지 3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할 거예요. 3가지 색깔 아무거나 칠해도 상관없고 무엇을 칠하든 그 다음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노란색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3 할 거예요. 3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박아놓고 칠한 다음에 뒤에 오는 경우 수 셀 거야. 그리고 곱하기 3 할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C로 와서 보면 어때요? 흰색, 노란색만 피하면 아무거나 칠해도 되잖아요. 무엇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도 여전히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흰색, 노란색이랑 인접해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을 뺀 나머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D로 올 거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라고요. 왜냐하면 흰색, 파란색이랑만 인접해 있으니까. 빨간색 칠해도 되고요. 노란색 칠해도 되고요. 여기 노란색 또 칠해도 상관없잖아요. 인접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저 자리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로로로 곱하기를 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요 방법대로 구하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요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칠을 하시면 약간 불편해지는 게 B에다 내가 먼저 색을 칠한다고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색을 칠해보면 B에다가도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요. 여기다 그냥 숫자 쓸까 이렇게.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되겠죠. B에 누군가를 칠했거든. 그럼 D에다 색을 칠할 거예요. D란 녀석은 C에만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C에다 칠한 색깔만 피해서 아무거나 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3가지 칠할 수 있어요.
이것만 피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A에다 칠을 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세 군데에 색이 다 칠해져 있는데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색일 거고 얘랑 얘도 서로 다른 색일 텐데 얘랑 얘가 서로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몰라요. 같은 색일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해서 B와 D가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얘네 둘이 같은 색이면 A는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요. B랑 D가 서로 다른 색이면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칠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B랑 D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가지고 분류해서 따로 구해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서 이 경우의 수를 해야 된다 그런 소리야.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인접해 있는 영역이 많은 걸 먼저 칠해야 이런 일이 좀 적게 생길 거다 그런 소리예요. 최대한 인접한 게 많은 애들을 먼저 칠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인접한 게 많은 걸 먼저 칠해도 방금처럼 누구 둘이 같은 색인 경우 다른 색인 경우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웬만하면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순열 이야기인데 얘는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그냥 곱하기로 쭉쭉쭉 해결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780번부터 보시면 문자 6개 있고요. 일렬로 나열할 건데 A랑 F가 이웃하도록 했으면 좋겠대요. 완전히 같은 걸로 옆에 보시면 이웃하지 않게 또 있거든요. 그냥 6개를 줄 세울 거야 라는 말은 6개 중에 6개를 줄 세울 거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6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A랑 F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이제 이웃한 거, 이웃하지 않은 거 이거는 거의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미 딱 박혀 있을 거예요. 공부했던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책에서 다 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법을 외우고 있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줄 세울 건데 A와 F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A랑 F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고 그 다음 A, F를 줄 세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는 A랑 F를 먼저 줄을 세우고 나머지 애들을 줄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외우기를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A랑 F가 이웃해? 그럼 그 둘을 묶어. 한 명인 것처럼 줄 세울 거야. 그리고 A랑 F랑 둘이 자리 바꿀 거야.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방법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조건이 여러 개가 막 중첩이 돼서 여러 개 걸려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엔 조건이 없는 애들, 아무렇게나 막 줄 서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먼저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이 걸린 애들을 나중에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정석대로 풀어보면 이런 거야. 이 해설지대로 풀어보자면 A랑 F가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쟤네 둘을 묶을 거야. 하나인 것처럼. 어차피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팔짱 끼고 있고 그럼 나머지 애들 B, C, D, E에다가 A, F가 한 덩어리처럼 생겼으니까 마치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6개지만 얘네들이 붙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5명이 줄을 서는 것처럼 생겼어. 그래서 5팩토리얼인데 실제로는 A랑 F 자기들 둘은 또 줄을 또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 둘이 줄 서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에요. 이게 해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까탈스럽잖아 A랑 F가. 그래서 쟤네 둘 빼고요. 나머지 애들 먼저 줄 세울 거예요. B, C, D, E를 먼저 줄 세울 거예요. 그럼 4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4명이 줄을 쓴 거잖아 이렇게. B, C, D가 알아서 줄을 섰어요. 4팩. 그리고 나서 뒤늦게 A랑 F가 와서 우리 둘은 같이 줄 설 거야 라고 팔짱 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어디 줄 설 수 있는데 각각 사이사이에 양 끝이랑 요 사이사이에서 총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AF가 들어가서 줄 설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서 줄을 설 거고 물론 지들 둘이 줄을 바꾸는 경우도 당연히 생각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나 당연히 똑같겠지. 4팩토리얼에 5 곱하면 그냥 5팩토리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만 써 있으면 이거든 둘이 같은 내용인데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뭐 알고 계시면 당연히 좋고요. 요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건이 걸린 애들 말고 조건 없는 애들 막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애들 먼저 줄 세운 다음에 조건이 걸린 애들을 줄 세우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옆으로 가서 볼게요.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야구 선수 2명이랑 축구 선수 3명이래.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거래. 이걸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이웃하는 경우 나 이제 셀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얘는 되거든요. 사람이 2명이어서 예를 들어서 4명, 3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4명이랑 3명이 있어. 3명이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4명, 3명, 뭐 남자 4명, 여자 3명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게 줄 섰으면 좋겠어. 그러면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떨어져서 줄 서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체에서 얘만 빼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수가 2명을 넘어가 버리면 2명만 있으면 이렇게 서던가가 다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요 경우 빼면 되는데 3명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서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밑에 걸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7, 8, 5. 이거 가지고 생각해 보면 8개의 문자인데 여기서 모음이 총 3개 있거든요. I랑 A랑 E라고. 이 3개의 모음이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 셋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전에 말한 이 2번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줄 서도 되는 애들, 조건 없는 애들, 걔네들 먼저 줄 세울 거예요. 그래서 I랑 A랑 E를 제외한 나머지 T, R, N, G, L 요 5개를 먼저 줄 세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됐잖아요. 이 5개의 모음 5개가 알아서 지 맘대로 줄 섰다고 치고 이제 자음 5개가 줄 섰다고 치고 모음 3개가 줄을 설 건데 어디 줄 설 거냐면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군데씩. 첫 번째 모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I란 녀석이 만약에 여기를 골라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 A는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은 5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그럼 마지막에 있는 E도 남은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온다고 서로 다른 6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줄 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그걸 굳이 6P3이라고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거 뭐 이 P라는 기호 한번 써먹어 보려고 나온 문제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처럼 이웃한 경우는 그냥 하나를 묶어서 빨리 처리하면 되지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약간 복잡하거든요. 요거 칸막이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음 5개가 각각의 자리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돼서 그 칸막이 사이사이에 모음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조건이 걸리지 않은 녀석 걔네들을 먼저 줄 세우고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애들을 나중에 줄을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특정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요 대표 문제처럼 어른 3명, 어린이 2명 일렬로 줄 세울 거래요. 그런데 어른이 양 끝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른 3명 있는데 그 3명의 어른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워요. 어른 셋 중에 2명 뽑아서 줄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거 둘을 쫙 벌려요. 그리고 남은 3명을 여기 가운데다가 넣으면 되죠. 그 남은 3명은 어떻게 줄 서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답이에요. 그죠? 다시 보면 이거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5명인데 어른 2명이 양 끝에 서야 하니까 일단 양 끝에 먼저 줄 세우자는 거야.
꼭 앞에서부터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양쪽 끝에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가운데 서면 되는 거니까 어른 3명 중에 2명 뽑아서 양옆으로 세우고 3P2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3명, 어른 1명이랑 애 2명이랑 총 남은 3명을 가운데 지들 마음대로 줄 세우겠다. 3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자리에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 거기 먼저 채워놓고 남은 애들 줄 세우면 된다. 그런 소리고요. 옆에 와서 보면 이번엔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표현이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다라는 말은 자음 모음 줄을 세우면 둘 다 자음일 수도 있고 둘 다 모음일 수도 있고 자음 모음일 수도 있고 모음 자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둘 다 자음이든가 둘 다 모음이든가 자음 모음이든가 모음 자음일 텐데 문제에서 원하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에요 라는 건 밑에 있는 거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이건 둘 다니까 괜찮고요. 적어도 하나니까 뭐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고 둘 다여도 되고. 그럼 이 각각의 경우들을 다 따로따로 세서 더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겹칠 일이 없잖아요. 다. 그래서 경우를 각각 세서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각자 구하는 게 약간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이거 다 더하면 그냥 전체 경우잖아요. 7팩토리얼. 7팩토리얼에서 요 경우를 찾아서 뺄 건데 요 경우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른 둘이 양 끝에 줄 서는 거나 자음 둘이 양 끝에 줄 서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자음이 총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몇 가지 있냐면 자음 4개 중에 2개 골라서 줄 세울 거야. 앞뒤로. 그럼 남아있는 자음 2개랑 모음 3개 합쳐서 5팩토리얼 개가 가운데서 줄을 설 거예요. 이게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예요. 그죠? 양 끝에 어른 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양 끝에 자음이 왔어요. 이걸 전체 경우 7팩토리얼에서 빼시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알아서 요 3개만 남게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적어도라는 걸 보면 이렇게 아이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이고요. 이거 안 움직이냐?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뭐 기억이 나면 다행이에요. 795번은 6개의 숫자가 있대요. 0에서부터 5까지 서로 다른 3개 골라서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역시나 이번에도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라는 건 둘 다 홀수인 거 빼라 그런 소리겠다. 그렇죠?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얘가 그냥 앞에 안 있고 뒤에 유형업에 있는 이유는 0 때문이겠죠? 이 0이라는 숫자는 맨 앞에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전체 경우는 총 몇 가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짝수, 홀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맨 앞에 오는 건 0 빼고 5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부터는 0도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있고요. 그 다음엔 4가지 올 수 있죠. 이게 전체 3자리 자연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다고요?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 그럼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전체에서 양쪽 모두 홀수인 녀석을 찾아서 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적어도 한쪽 끝은 짝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양 끝이 모두 홀수인 걸 찾아보면 홀수인 녀석들 2개 먼저 양 옆에 줄 세우면 되죠. 어른 둘 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 자음 둘 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홀수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 붙어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골라서 줄 세우면 되고요. 양 옆으로.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홀수 2개 줄 섰으니까 홀수 하나 남았고 0이랑 2랑 4까지 해서 총 숫자 4개 남아있네요. 그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운데 끼워 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가 양쪽 끝에 홀수가 없는 경우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시면 답이 될 거다. 그런 소리예요.
다음에 나온 건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데 뭐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크기 순서대로, 숫자 크기 순서대로.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알파벳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서로 다른 숫자 4개 뽑아서 4자리 장의수 만들 건데 4,500보다 큰 거 몇 개 있냐 물어봤어요.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6부터 생각해 보면 되죠. 4,500이라며. 6 땡땡땡 이건 다 무조건 얘보다 크고요. 5 땡땡땡도 얘보다 큰 숫자예요. 항상. 6 땡땡땡 이거 몇 가지 경우 올 수 있냐면 자리 3개 남아 있는데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아 있네요. 그죠? 그 6개 중에 아무렇게나 3개 와서 줄 서면 됩니다. 당연히 0이 와도 돼요. 맨 앞자리 6이기 때문에.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6개 중에 3개 알아서 줄 세우기만 하면 알아서 5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녀석은 아무거나 나오면 안 돼요. 4,500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6 땡땡 오든가 5 땡땡 오든가 거든요. 6 땡땡 오는 경우는 숫자 2개 썼으니까 남은 거 5개고요. 그 5개 중에 2개 줄 세우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개 줄 세우면 되죠. 그게 4, 5로 시작하는 전체 경우의 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이거 말고 더 이상 4,500보다 큰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요거 다 더하시면 되고 6P3이라는 건 제가 이 기호를 굳이 써먹으려고 저걸 쓰긴 썼는데 실제로 여러분 산수하실 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해서 다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보면 되겠다입니다. 그래서 요 순열이라는 파트에서는 순열보다는 사실은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순열이라는 파트에서는 사실상 고배 법칙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아니야. 제가 뭐 안 한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 저기 확통 가서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순열 얘기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